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지금 85페이지까지는 좀 전에 다 끝냈어.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본격적으로 엘니뇨와 사막화, 엘니뇨, 라니냐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 여기는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려워. 그렇다고 막 이해 못할 정도로 되게 어렵다 정도는 아닌데 조금 헷갈려. 그리고 시험에 무조건 여기서는 문제 조금 어렵게 날 거야. 요번 여러분들 기말고사 기준으로. 자, 86페이지 글자 겁나 많잖아. 딱 눈으로 봐도 한 페이지만 읽어봐. 읽고 나면 또 설명해 줄게. 지호야 다 봤어? 네. 지민이 다 봤어? 지민은 솔직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어렵지? 네. 야 수민아, 여기 읽어보니까 뭔 소리인지 좀 알겠냐?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 어렵지? 지호는 어떠냐? 당연히 어렵겠지? 이해 하나도 안 되지? 뭐 이제 알면 되죠. 어? 이제 알면 되죠. 너 말투가 왜? 아니 네? 아니 왜요? 말투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뭐 이제 알면 되죠?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뭐, 세게 때리세요? 뭘 아프다고 그래? 아니, 진짜, 아니, 아니. 해병 부리는 거 봐. 아니 엄청 부족해요. 어? 그냥 맞아. 지금 너무 아파요 진짜. 대단하게 너무 아파요. 지호야 아프다고 찌르는 거야. 이게 안 아프고 찌르면 네가 겁이 나. 아니 근데 제가 잘못해도 제가 막 지민이 잘못해도 제가 지금 잘못을 안 하잖아. 아까 지민이 저는데 지민이 맞죠. 정말 저는. 자, 이거 설명할게. 먼저 우리 대기 대순환부터 다시 설명할게. 지구가 이렇게 있어. 적도야. 얘를 이제 세 단계로 나눠. 그래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야. 자, 적도지방을 북반구 기준으로만 설명할게. 적도지방은 더우니까 상승기류가 생겨. 그래서 이렇게 순환해. 그럼 여기서 쳐다보면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지금 내가 여기다 칠판에서 표시하는 건 바람이야, 바람. 적도지방은 상승기류,
여기가 위도 몇 도겠어요? 그럼 여기가 위도 한 60도 지역이지. 위도 한 60도, 아니 30도 지역이지. 미안. 여기가 30도, 여기가 위도 한 60도, 여기가 90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도 30도 지역은 하강 기류가 생겨. 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러. 왜냐하면 헤들리라는 과학자가 처음에 발견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0도부터 60도 사이에 어떻게 해서 바람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상승 기류가 생겨 이렇게 불어. 그럼 여기서는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이걸 뭐라고 불러? 페렐이라는 과학자가 또 밝혀냈다 그래서 얘 이름이 페렐 순환이야. 그래서 0도부터 30도 사이를 헤들리 순환. 이번 시험에 겹쳐서 조금은 나올 수도 있으니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까지는 알아도. 그래서 헤들리, 페렐이 밝혀졌더니 아야 그러면 여기는 볼 것도 없다 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를 그냥 여기는 사람 이름 볼 것도 없다. 이미 다 밝혀졌어. 그래서 극지방 순환이다. 그래서 극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그러면 극지방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이게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그린 거야. 그럼 실제로 아시다시피 지구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잖아. 그럼 자전을 하면 이거 이제 좀 수준 있는 말로 코리올리 효과라고 그러고, 코리올리라는 과학자가 지구 자전 효과에 의한 거를 했다 그러고, 이거를 좀 여러분들 쉽게 하면 흔히 전향력이라고 불러. 전향력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구 자전 효과라고 생각하면 돼. 지구 자전에 의해 생겨. 그럼 어떻게 되냐? 바람이 이렇게 가잖아. 지구 자전에 의해서 바람이 직진하는 게 아니고 휘어. 어떻게 휘느냐? 북반구 기준으로 어떻게 휘주느냐?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외워.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휜다 이렇게 외워. 그럼 당연히 남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휜다,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휜다.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휜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바람이 이렇게 직진하는 게 아니고 운동 방향의 아래쪽이지. 그럼 지호야 얘가 어느 쪽으로 휘어? 왼쪽. 이쪽으로 이렇게 휜다고. 운동 방향을, 왜냐면 이렇게 쳐다보면 운동 방향 오른쪽이 이쪽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휘어?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휘고, 얘는 어떻게 다시 이렇게 휜다고. 이때 그러면 남반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저가 그대로 데칼트만이 하면 돼. 그럼 남반구는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0도부터 30도 여기가 요 바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도 근처의 저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불러. 왜 무역풍이냐? 옛날에 아라비아 사람들이나 유럽이 왕래를 할 때 쟤를 저 바람, 옛날에는 엔진이 없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올려라. 그래서 돛으로 바람으로 갔잖아. 그래서 무역할 때 주로 써먹었다 해서 이름이 무역풍이야. 어원이 그렇게 되는 거야. 몰랐지? 네. 예전에 한번 설명해줬어. 그래요? 네가 기억할 리가 없지. 네. 너도 몰랐지? 찌는 정체가 뭐냐? 네가 2등급이야? 아니, 확정은 아니죠. 응? 확정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현재 중간고사만 보면 2등급이야? 경성이라서 그래. 뭐라고? 경성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경성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경성은? 뭐 어떻게 경성 그렇게 됐어? 경성이 약간 최근 들어서 진이 새끼 때문에 그렇지. 이 새끼 와서 애들 다 물들여가지고. 아니, 진이보다 못난 애가 많은데. 자! 그래서 이거 무역풍이야. 그래서 이거 외워둬. 남반구는 봐봐. 남반구는 바람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휘었잖아.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휘인다고. 알아두라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도 근처에서 무역풍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어. 이렇게.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네.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이해되냐 안 되냐? 네, 됐어요. 진짜 여기까지 이해되냐? 다시 한번. 무역풍은 동서로 표현하면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그렇지. 동에서 서로 오른쪽이 얘들아 동쪽이야. 왼쪽이 서쪽이고 동에서 서로 불어. 네. 자, 그럼 태평양을 기준으로 설명할게. 여기가 태평양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은 여기쯤에 있는 거야 대충. 그럼 태평양 오른쪽이 뭐냐면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이야. 그럼 태평양 왼쪽에 여기 뭐 있냐? 그 우리 동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 동네. 이해되지? 네. 여기 아메리카 대륙은 멕시코 막 근처 막 그런데. 그 다음에 페루 뭐 이런데. 중앙아메리카. 이해됐지 여기까지? 네. 그럼 여기서 무역풍이 어떻게 되냐? 무역풍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무역풍이라고. 여기까지 됐지? 네. 근데 참고로 이쪽이 동쪽이고 당연히 이쪽이 서쪽이야. 그래서 무역풍의 바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동에서 서라고 표현을 해. 근데 예를 들면 동아시아 지역의 예를 들면 A라는 지역과 멕시코 앞바다 뭐 멕시코 근처나 이쪽 아메리카 대륙의 B라는 지역을 예를 들면 동일 위도야. 같은 위도라면 한마디로 위도상으로 같은 위치라면 온도가 어때야 돼? 지역의 동네가 비슷해야지. 위도가 고위도면 추워지고 저위도만 따뜻해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같은 레벨에 있는 위치끼리는 온도가 비슷해야지. 그래서 이게 거의 적도지방이야. 니네들 인도네시아 우리가 흔히 무슨 지방이라고 불러? 열대지방이라고 부르지. 그래 안 그래? 네.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런 애들 밑으로 내려가면 인도네시아. 응? 그렇단 말이야. 그럼 이 동네도 열대지방, 준열대지방, 아열대지방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이걸 단면에서 보면 수면을 이렇게 볼게. 이게 바다 수면이야, 바다. 그러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 누가? 무역풍이. 이 바람 이름이 무역풍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면을 바라볼 때 물이 이쪽으로 쏠려. 그럼 왼쪽 오른쪽 어디가 수면이 높아져? 왼쪽이 높아요. 그렇지. 그래서 수면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이렇게 돼. 무역풍에 의한 효과가. 한마디로 여기 뜬 바람이 파도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그럼 바다가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유지가 되겠냐 안 되겠냐? 당연히 바다가 유지가 안 되지. 간단히 말해서 이쪽이 물이 적지. 이쪽으로 물이 많이 쏠렸잖아. 누구 때문에? 무역풍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부족한, 왜냐면 정상적인 수면이 여기쯤면 얘는 이만큼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밑에서부터 바닷물이 상승해서 올라와. 니네 예를 들면 봐봐. 이쪽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쏠리면 밑에서 올라온다고. 그래서 수평을 채우려는 중력 효과에 수평을 채우려는 효과가 있지. 부족한 상태로, 야 바다가 이렇게 물이 기울어진 채로 유지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걸 외워. 이걸 용승이라고 불러. 그럼 바닷물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쏠린다고. 그럼 여기는 또 밑에가 비겠지.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는 수면은 높았지만 양이 많지만 밑에서 비니까 어떻게 돼? 다시 내려가겠지. 그래서 이거를 침강이라고 불러. 이 용어들도 외워. 용승과 침강이라는 용어들도 외워. 자, 됐지 여기까지. 근데 이 용승이 깊은 바다에서 올라오잖아. 그럼 이 동네가 열대지방이라고 그랬지. 적도 근처잖아. 그럼 수면의 온도가 높아 낮아? 높아요. 높아요. 표면은 온도가 높겠지. 혼합층이니까. 근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용승 바다는 뜨뜻한 바다야? 차가운 바다야? 차가운 바다. 저 깊은 바다가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차가운 바다가 된다고. 왜? 깊은 데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바람에 의해서 더운 물은 왼쪽으로 가고 밑에서 차가운 물 올라와. 그러면 A랑 B 중에 물 효과에 의해서 수민아 어디가 온도가 높아?
그치? A가 B 중에 여기가 온도가 높게 돼. 그래서 평균적으로 같은 위도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A가 온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같은 위도임에도 불구하고 B 동네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게 돼. 누구를 때문에? 용순한 차가운 바다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적도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나라 같은 온대지방 효과가 나온다고. 겁나 더운 동네가 아니야. 적도 근처인데도. 이 바닷물 효과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바닷물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여기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로 인한 효과가 뭐냐? 여기는 온도가 높아. 그럼 온도가 높으면 한마디로 대기도 뜨거워져. 그럼 상승 기류가 생겨, 하강 기류가 생겨. 뜨거워지면 무조건 상승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대기가 상승 기류가 생겨. 대기가 상승하면 뭐가 만들어져? 그렇지, 구름이. 야,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아, 씨가 좀 이상한데? 적응이 안 되는데, 너 지금 오늘 집에 껍데기는 통지는데 너 다른 거 두고 니네 반 1등 그 뭔가 쉬웠지? 지훈이에요 지훈. 지훈이에. 그 영원히 쉬운 거야? 지훈이는 지금 밖에 있고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 여기 구름이 만들어져. 얘들아, 구름은 무조건 상승 기류야.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구름이 하강하잖아. 그럼 이뜬 구름도 사라져. 그럼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A 지역은 비가 많이 오겠지. 그래서 니네 열대지방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왜 열대 우림 기후 이런 말 들어봤지? 저 동네 습해. 비도 많이 오고. 반면에 이 동네는 하강 기류가 생겨. 그러니까 이뜬 구름도 사라질 판이라 평균적으로 건조해. 비가 잘 안 와. 이게 평상시 모습이야. 이게 평상시에. 그래서 이 동네랑 약간 기후 차이가 같은 위도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효과가 아니고 약간 특징이 다르다고. 야, 빨리 외워. 이게 평상시 모습이야. 이걸 외워야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 있어. 됐지? 여기까지. 그런데 평상시에 이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화가 되는 거야. 이게 평상시 모습인데 여기서 갑자기 무역풍이 저 보이지? 약화가 되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그럼 무역풍이 약해지면 이쪽으로 물이 많이 가, 조금 가? 조금 가겠지. 바람이 약해져. 지구의 효과에 의해서 바람 부는 게 얘들아 1년 365일 바람이 무슨 AI도 아니고 똑같이 불 리가 없잖아. 어떤 날은 세게 불고 어떤 날 약하게 불겠지. 그러다가 어떤 날 무역풍이 좀 약해지는 날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 용승이 많이 생겨? 조금 생겨? 조금 생기겠지. 그럼 이 동네 온도가 어떻게 돼? 평상시보다. 응? 따뜻해져요. 왜? 차가운 바다가 별로 안 올라와. 얘는 이것 때문에 열대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얘 때문에 덜 뜨거웠던 동네야. 마치 내가 더운데 누가 자꾸 옆에서 물 뿌려. 그럼 나 시원해지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용순이 약해지니까 예정대로 평상시보다 조금 더 뜨거워져. 그럼 뜨거워지니까 상승 기류도 생기고 이제 구름도 만들어지고 비도 와. 원래는 이 동네가 건조한 지역이야. 원래는 이 동네가 건조한 지역인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 그러면서 어떻게 돼? 폭우, 홍수 그런 게 생길 수 있지. 원래는 비가 안 오던 동네인데 비교적 건조한 동네야 원래는. 근데 폭우, 홍수가 생겨. 그 다음에 용승이 되면 또 뭐가 좋으냐면 바닷물이 내추럴하게 섞이는 거야. 그러면 차가운 애도 오고 원래는 윗부분은 원래 따뜻하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어장이라고 불러. 이네 동해안이 중학교 때 동해안이 좋은 어장이 된다.
하이유와 나이유가 만나서 좋은 어장이 된다. 딱 그런 느낌인 거야. 이 동네는 차가운 거 좋아하는 애도 살 수 있고 뜨거운 거 좋아하는 애도 살 수 있는 마치 사람으로 따지면 뉴욕 같은 거야. 뉴욕에 전 세계 모든 인종 다 모여 있잖아. 돼지도 있고 아랍인들도 있고 유태인들도 있고 깜댕이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렇잖아. 뭐 동양인도 있고 서양인도 있고 막. 뉴욕이 전 세계 인종들 다 모여 있는 곳 아니냐. 그런 거야. 근데 용승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바닷물도 조금 더 뜨뜻해지겠지.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잘 안 모여. 아야 저기 원래 나 저 동네 시원해서 좋았는데 갑자기 미지근해졌어. 야 우린 가지 말자. 그럼 안 오는 애들이 생긴다고. 그럼 어떻게 돼? 어획량이 감소하지. 물고기들이 졸라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래서 그물만 갖다 대면은 막 저기 지미니 물고기 같은 애들 엄청 걸어 올리는데 이제 안 와. 야 저 동네 미지근해져서 싫어. 나는 시원한 게 좋았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반면에 그러면 서태평양은 자 이 동네를 동태평양이라고 부르고 이 동네를 서태평양이라고 불러. 동태평양은 멕시코 앞바다 그 동네고 서태평양은 인도네시아 근처야. 그럼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은 어떻게 되고 평상시보다 온도가 덜 뜨겁지. 이 동네 원래 뜨거웠던 동네인데 왜? 뜨거운 바닷물이 많이 왔잖아. 근데 얘들이 안 오니까 평상시보다 덜 뜨거워져. 그럼 상승기류가 덜 생겨. 비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안 와. 응?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져. 건조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뜬금없이 맨날 젖어있던 애들이 갑자기 말라. 나무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산불 발생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름에 산불이 없어요. 다 겨울에 산불 발생해. 왜? 겨울에는 니네 산에 가보면 알겠지만 나뭇잎 바짝 말라 있잖아. 특히 얼마 전까지도 뭐 지금 이번 봄에도 니네 알다시피 막 역대 최악의 가뭄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는 유치한 말로 현대사회에 기우제까지 지내고 막 거의 비 좀 내려주세요 막 하는 수준까지였었잖아. 겨울이 그래. 근데 여름에는 맨날 얘들이 젖어 있어서 저기 지민이 같은 새끼들이 담배 피다가 산에다가 그냥 담배꽁초 버려도 불이 안 붙어. 왜? 기본적으로 나뭇잎이 젖어 있으니까. 저기 담배 피지? 그치? 근데 버려도 왜냐면 근데 겨울에는 저 새끼 담배 피다가 담배꽁초 툭 치잖아. 그러면 나뭇잎이 바짝 말라 있잖아. 금방 불 붙는다고. 산불의 90% 이상이 내가 볼 땐 100% 지민이 같은 새끼들이 산에서 담배불 팅 버려가지고 벌어지는 게 거의 90%야 내가 볼 때는. 정작 산에서 모닥불 피고 이런 건 안 해. 왜 그런지 알아? 모닥불을 폈어. 그럼 불이 좀 확 하려면 얼른 끄면 되잖아. 그래서 신경을 써. 근데 담배 피다가 지나가다가 담배 피다가 지호야 핑 하고 던지고 간다고. 그럼 나 지나가고 나면 여기 내가 신경 써 안 써? 그럼 여기서 불 나는지 난 이미 저기쯤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이 한 번에 확 붙는 게 아니잖아. 찌글찌글찌글하게 붙어. 그럼 저 새끼가 또 사람 반에서 담배 안 피잖아. 고딩이니까 누가 얻어 터질까봐. 어디 저 구석진에서 쭉 이렇게 담배 피다가 이제 버리고 간다고. 그럼 그 동네가 산불이 생기는 지역이 사람 많은 동네야, 적은 동네야? 적은 동네겠지. 그럼 누가 사람도 안 지나가. 그럼 불 붙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한 30분 지났어. 그럼 이때는 이제 못 끄는 불이 돼버리는 거지. 초반에 10분 이내만 이 정도만 돼도 얼른 신고하고 하면 꺼지지. 근데 이미 한 이쯤 붙었어. 막 몇십 미터 막 이렇게 붙었어. 그럼 그때부터 못 끄는 거야. 다 저런 새끼들 때문에 그렇다고. 저 담배 안 피죠. 너 담배 안 핀다고? 냄새 나서 안 피워요. 담배 안 펴면 냄새만 안 나면 폈단 얘기네. 그렇죠. 안 피죠. 야 담배 피면 살 빠져. 담배 펴. 쌤은 뚱뚱하시죠. 야, 동영상 진짜 그 씨발 새끼 죽이고 싶다. 쌤 지민이잖아 이번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아. 지민이야, 그럼 너는 지민이 아. 왜 안 가르쳐? 그냥 가르쳐. 씨발 뼈좀 안 아프지? 지민이 가르치라고 했잖아. 이제 안 아파. 이제 안 아파. 너 아픈 척하지 마. 이제 안 아파요. 그러니까 후겨진 이게 이렇게 쫙 서 있어야 아픈데, 그치? 네. 하여튼 그렇게 된다.
자, 얘들아. 자, 봐봐. 그러면 또 하나. 아까 위도 30도 지역은 하강 기류가 생겨. 위도 30도.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얘들아. 우리가 흔히 사막이라고 부르잖아. 그게 적도 근처가 아니야. 그러면 북반구, 남반구 기준으로 대략 위도 30도 근처가 사막이야. 자, 그 다음에 엘니뇨. 난 스페인어를 잘 모르는데 이게 스페인어야 얘들아. 엘니뇨. 엘니뇨가 무슨 뜻이냐면 스페인어로 꼬마, 남자아이 이런 뜻이야. 왜 엘니뇨가 이런 말이 붙었냐면은 이 일이 방금 이 엘니뇨 현상이 무역통이 약화돼서 이렇게 되는 일이 보통 크리스마스쯤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거야.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 저기 누가 생각나? 산타 할아버지. 넌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 예수가 있잖아. 그래서 아기 예수, 그래서 꼬마 남자아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일이 생겨. 그래서 엘니뇨와 어원이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엘니뇨가 스페인어로 꼬마 남자애, 우리말로 하면 남자 꼬맹이 뭐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제 자 엘니뇨 설명을 했어. 이번에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더 세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게 라니냐니까 L일걸? 스펠링을 모르겠다. 이건가? 그래서 라니냐 현상이 있어. 야 그럼 라니냐는 무슨 뜻이겠냐? 꼬마 여자아이. 그렇지. 꼬마 여자아이 그런 뜻이야. 왜냐면 이건 상대적으로 라인 맞춘 거야. 꼬마 여자아이 그런 뜻이야. 그럼 라니냐는 뭐냐? 무역풍이 약화되면 이게 엘니뇨잖아. 그럼 무역풍이 강화가 돼.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세지는 날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때를 라니냐라고 불러. 그럼 라니냐 현상은 어떻게 되냐? 원래 여기 상승기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비도 많이 왔는데 평상시보다 비도 더 많이 와. 그럼 이 동네 홍수 나겠지. 그럼 이 동네는 원래 비가 안 오던 동네인데 비가 더 안 와. 완전 가물겠지. 이렇게 상대적인 대칭형이야. 야 칠판 외워 빨리.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저거 빨리 싹 외워.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이 내용이. 요즘 뭔 소린지 이해되냐 안 돼? 솔직히 이해 하나도 안 되죠. 됐어요. 이해돼 안 돼? 네. 아 진짜 이해돼? 그러고서 나중에 제가 엘니뇨를 이해를 못했어요 또 그러려고. 그래서 엘니뇨만 포기했어요 또 이러려고. 중심의 새끼. 산화하는 포기. 이 씨발 산화하는 휴대폰인데 산화하는 포기하면 뭐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지훈아, 요거 이해됐지? 요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응? 자, 그 다음 밑에 그래서 사막화는 그럼 지민이가 얘기해봐. 사막화가 되는 동네는 대기가 상승기류가 생겨, 하강기류가 생겨. 그러니까 저렇다고. 상승기류가 생기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구름이 만들어지면 비가 와, 안 와? 하강기류. 야, 쟤는 저렇다니까 저 뭘 이해를 했대. 저러고서 나중에 시험 끝나면 제가 엘니뇨만 이해를 못해서요. 쌤한테 설명 한 번 더 들으려고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힘들게 해, 개새끼야. 쌤 설명이 좋은. 싫어 이 씨발아. 짜증나게 이 씨발. 열받고 사람 귀찮게 만들고 있어. 다리 아파 죽고 서 있는 거 지금 동영상 찍어가지고 서 있는 거 힘들어 죽겠구만. 씨발은 진짜. 앉아 있어요. 응? 앉으세요. 개새끼 짜증나. 안 되겠다 씨발. 찍어 가. 아니 이제 안 아파도 괜찮아요. 응. 오!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위도 30도 지역이 사막이 생겨. 지호야, 그 동네 30도 지역은 하강기류 생겨, 상승기류 생겨. 하강이. 하강기류가 생겨서 건조해져. 그래서 뜨거운 곳이 사막이 생기는 게 아니고 건조한 곳이 사막이 생겨. 뜨거운 거로 따지면 적도지방이 제일 뜨거워야지. 근데 적도지방은 비 내려. 사막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 중국의 고비 사막, 호주도 다 사막이잖아.
그런 애들 다 위도 30도 원절이라고. 얘들아, 자 여기까지 했어. 자 86페이지 지금 설명 끝났어. 한번 쭉 읽어봐. 이제 이해가 될 거야. 꼼꼼히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좀 꼼꼼히 좀 읽어봐. 어려운 설명 다 끝났다. 지호야 다시 읽어보니까 이해가 좀 돼 안 돼?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아. 좀 뭔 소리인지 최소한 아까처럼 못 알아먹었다 정도는 아니지. 승민이 어떠냐? 이제 뭔 소리인지 좀 감은 오지. 근데 조금 암기 좀 해야 돼. 근데 하강기류가 형성되는 게 고기압이 분포되어 있는데 하강기류가 야 내가 이렇게 있어. 고기압이 뭐냐? 나를 얼마나 세게 눌러 약하게 눌러야. 그럼 바람이 내려와. 그럼 공기가 나를 많이 눌러 조금 눌러. 그게 고기압이야. 왜냐면 중력이 기본으로 아래로 향하고 있잖아. 근데 상승 기류가 생기면 나를 누르는 효과가 약해지잖아. 그럼 그게 저기압인 거야. 한마디로 공기가 땅바닥을 얼마나 세게 눌러 그게 고기압이야. 그래서 하강 기류가 생기면 고기압이고 수민아 상승 기류가 생기면 저기압이야. 너 뭔 소린지 이해돼? 네. 진짜 이해됐어? 네. 뭘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람 중력을 이렇게 봤는데 그 바람이 더 내려오니까 그게 고기압이고 반대가 날 세게 누르면 고기압이고 네. 나를 살살 누르면 저기압이야. 그럼 하강 기류가 생기면 날 세게 눌러 살살 눌러. 세게 누르는 거. 그게 고기압이래. 그 다음에 밑에 사막화도 봐봐. 사막화는 쉽지 뭐 이제 원인 이해됐으니까. 사막화 뭐야? 간단히 말해. 비 안 오면 사막이야. 비 오면 사막이 될 리가 없지. 비 안 오면 사막이야. 그럼 어떻게 돼? 하강 기류만 주구장창 생기는 거야. 그리고 구름이 절대 안 만들어져. 위치상으로 그렇단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그 유명한 이집트의 사하라 사막 이런 거 다 이 동네라고. 미국도 사막 있잖아. 애리조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동네가 다 위치가 그렇다고. 다 봤지? 자, 이제 그러면 오른쪽 지구의 미래와 환경변화 대처 방안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돼. 그래서 지훈아, 지금부터 87페이지 읽어보고 밑에 Q 있고 뒤에 88, 89까지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자, 2교시 끝부분이야, 지훈아. 페이지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풀고 채점하는 게 지금부터 할 거야. 그래서 나는 2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끊을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87페이지 한번 읽어보고 개념 쏙쏙. 다음 페이지에 88, 89도 있어. 거기까지 풀고 우리 또 조금 쉬겠습니다. 그럼 지훈아 2교시 동영상은 또 여기서 끊을게.